와, 여긴 진짜 천국이야. 여기는 한국의 어느 산부인과 미모의 미국 여성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30대 여성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흔히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창 시절부터 세계를 누비는 기자 되고 싶었고, 결국 저는 CNN 기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사실 군인인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특수부대 비슷한 것 같았죠.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파견을 갔고 거기서 어떠한 작전을 하다가 크게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군 생활은 못하게 되겠다는 판단을 하며 아쉽지만 명예 전역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때 한국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해주는 재활치료사분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 그분은 저희 어머니가 되셨죠. 그리고 연애 끝에 어머니는 미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낳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을 가졌지만 서양인의 체격을 가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던 날들이 많았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선발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제가 기자가 되어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작전 중 부상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치긴 했지만 어머니를 만나 저를 가졌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늘 저에게 엠마,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제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아버지를 다치게 한 한국에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인연의 장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추후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고마운 나라였죠. 어릴 적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저는 그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게 되었고 한국 요리의 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처음에는 매웠지만 이제는 저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저는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평범한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출근 준비를 했죠. 그리고 늘 그랬듯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함과 동시에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죠.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해외 취재를 가게 되었고 해당 도시는 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국으로는 취재하러 가기 싫어했죠. 아무래도 비행기도 오랫동안 타야 하고 최근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하러 갈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으로의 출장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한국이 의료, 성형, 출산 등등 한국에서 의료, 출산 관광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에 취재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기 힘들 거라는 판단도 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을 다 떠나서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 한국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부모님께 알렸죠. 그랬더니 정말 잘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재밌게 놀다 오라는 말과 더불어서 몇몇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주셨죠. 저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적엔 가본 적이 있다는데 그 이후에는 학창시절 학업에 전념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바빠져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갔는데 이렇게 한국에 가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성형산업, 출산 문화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놀랍게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문화는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출산 후 엄마와 아기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다니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죠.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부모님의 흔적,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겪어온 한국 문화들, 다른 나라 출장보다 훨씬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저는 출국하고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항공사도 처음 겪어보는 대한민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장 겸 여행이 시작되었죠. 이번 출장의 상부에 보고해서 개인적인 휴가까지 붙여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고 한국으로 오랜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기초적인 한국어로는 부족할 것 같아 미리 사둔 속성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구입했죠. 어릴 적 어머니에게 조금 배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친절한 승무원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음료나 기타 불편한 사항도 일그러지는 표정 없이 잘 들어주셨죠. 일전에 일본으로 일본 항공사를 타고 갔을 땐 조금 불친절했던 기억에 아시아 항공사에는 선입견이 생겨 조금 망설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선입견이었을 뿐이죠. 기내용 캐리어가 메고 있는 가방 때문에 불편해서 선반에 올리기가 힘들었는데 편하게 넣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게다가 음료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체크해 주셨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약간의 팁도 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셨죠. 덕분에 정말 편안한 여행을 했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드디어 한국에 왔음을 실감했죠. 그리고 한국은 빠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빠른 일처리를 보일 줄 몰랐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입국해서 심사가 정말 길어질 줄 알았는데 입국 심사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죠. 미국이었으면 1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내려서 짐을 찾고 가는 도중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모르고 남의 캐리어를 가지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항은 매우 붐볐고 비슷한 디자인의 캐리어가 많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짐을 가져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 실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중 캐리어에서 꺼낼 물건이 있어서 열어봤는데 제 것이 아니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황당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로밍을 마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제 짐을 가져간 분이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바꾸기 위해 안내데스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가방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보아도 큰 키의 남자답게 생긴 외모로 엄청난 호감형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가방이 제 가방임을 알아보고 그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 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멀리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었죠. 다행히 상대방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다행이라고 늦게 발견했으면 더 큰일 났을 거라고 했죠. 그 남자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기회가 되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괜찮다고 하며 사실 제가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거절한 거라 했죠.
그리고 연락처는 서로 알고 있으니 이것도 인연인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연락 주시면 저희 식당에서 맛있는 밥 해준다며 오라며 자신의 이름은 정수라고 말했고 저는 엠마라고 늦었지만 서로 통성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비록 처음 오자마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잘 해결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키 크고 호감형인 정수 씨와 인연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정수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 결국 잘 되는 느낌 말이죠. 비록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지만 저에게도 그런 로맨스가 찾아오길 바라며 다음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우선 서울의 숙소로 옮겼습니다.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었기에 택시 타고 가서 빨리 쉬고 싶었지만 대중교통이 택시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렸지만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신기했죠.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으면 다양한 냄새들이 섞여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한국인은 특이하게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호텔 근처의 버스에서 내려 체크인을 했죠. 생각보다 직원분들이 영어를 잘해서 큰 위기 없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취재 일정은 내일부터여서 휴식을 취하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한국의 첫날 밤을 보내긴 아쉬워 주변을 가볍게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서도 잘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혼자서 런닝하며 뛰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음식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왔음을 느끼면서 길거리에 파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건 씨앗 호떡이었어요. 견과류들과 한입 먹자 안에 들어있는 달콤한 꿀 같은 게 너무나 맛있었거든요. 약간 기름진 느낌이긴 했지만 시원한 탄산음료와 먹으니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는 서울의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취재 일정이 시작되었죠. 저는 우선 성형외과부터 둘러보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 내리니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높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정말 가난했지만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의 인구로 거기다가 휴전국인데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두세 군데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었죠. 미리 섭외된 병원으로 향했고 대표 원장님과 그리고 몇몇 임산부분들, 길거리의 다양한 시민들과 취재 일정을 잡았죠. 저는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넓은 규모의 병원, 깔끔한 내부, 많은 산모님들이 진료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원장님과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세계적으로 정상급인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 한국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 게다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 0.8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지 않은 현상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는 추후 엄청난 문제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산부인과도 잘 되는 곳, 시설 좋은 곳에만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했죠. 게다가 잘 안 되는 곳은 폐업하는 곳도 많았고 대학교에서는 인기가 없는 학과라 지원도 제대로 없어서 고충이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아 보이지만 손님도 줄어든 편이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대표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종료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산모님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 인터뷰하기 불편함 없는 산모님을 대상으로 가볍게 인터뷰를 진행했죠. 대부분의 산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주하는 곳에 산부인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최신 장비가 갖춰진 인기가 좋은 산부인과를 찾아갔었고, 쏠림 현상으로 인해 대기는 이전보다 더 길어진 느낌이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작은 규모의 산부인과는 없어지는 추세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의 소식대로 여기에는 외국인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왔었는데 순수히 출산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 혹은 본인 직장이 한국에 있어서 살다가 결혼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출산보다 한국에서 출산을 훨씬 더 선호했었죠. 특히 산후조리원 문화를 정말 좋게 봤었습니다. 대부분 산후조리가 없는 나라가 많다 보니 산모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러 해당 병원의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는 산후조리원과 같이 운영하는 형태였고, 출산 후 최소한의 회복하고 나서 바로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철저한 관리가 되어서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과 서비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떠올리며 불편한 침대가 아닌 등급을 나누긴 했지만 가장 저렴한 객실도 가정집보다 좋은 침대, 객실 안에는 산모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회복을 위해 산후 마사지를 비롯한 전문적인 케어, 아이를 위한 시설,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등등 최첨단 시설에 저는 한국이야말로 아이를 낳기엔 최상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고 출산 그 이후 2주에서 4주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케어받으며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산모들이 편안하게 쉬며 마사지,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케어, 식사부터 운동 등등 산모를 위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아이를 위한 최첨단 시설, 이런 것들을 보며 저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엔 없는 시스템이라 정말 큰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에서는 2주에서 4주 동안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산모들의 식사부터 운동, 마사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언젠간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에서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취재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자 했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돼지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이었죠. 그리고 대기를 30분 정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림 끝에 입장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낯익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공항에서 제 캐리어와 바뀌었던 상대방인 정수가 보였습니다. 저는 정수 씨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했죠. 정수 씨는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는 말과 더불어서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반갑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이 식당의 대표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추천 음식을 주문했고 정수 씨는 바빴지만 중간중간 여유가 있을 때 혼자 있는 저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식당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정수 씨에게 왜 미국에서 오게 되었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며 우리는 친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기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게에는 사람이 한 명씩 떠나며 비어져 가기 시작할 무렵 정수 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문 닫고 얘기를 좀 더 나누자고 했었죠. 그리고 정수 씨와 많은 대화를 느끼며 서로는 동질감과 함께 호감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도 어릴 적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릴 적 얘기까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밤은 깊어졌고 저와 정수 씨는 내일을 준비해야 했죠. 우리는 아쉽게 작별 인사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찰나 정수 씨는 일정 끝나면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꼭 연락 주라고 했죠. 그때 또 대화를 이어나가자며 말이죠. 저는 좋다고 했고 정수 씨와 일정 끝난 후 휴가 중 하루 정도는 같이 보낼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병원 중 하나인 안과와 치과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시력 교정술 혹은 단순 치료 목적,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해외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게다가 친절한 서비스까지 어떤 의원들은 호텔까지 제휴가 맺어져 있어서 일정 이상 시술 예약 시 숙소 제공과 함께 빠르게 진료 볼 수 있게 예약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과 인터뷰해보니 다들 정말 만족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 몇 달은 걸릴 치료를 한국에서는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끝났습니다. 게다가 예약제다 보니 빠르게 치료를 마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니 다른 나라에서 치료할 비용과 시간이면 차라리 한국으로 의료 관광 오는 게 이득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합니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국인 손님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외국인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아예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병원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 다음날 대학병원의 난이도 있는 암이나 다른 희귀병 수술까지 교수님들까지 인터뷰를 마치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의료 수준이 높았으며 서비스와 빠른 치료 면에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의료 서비스를 직접 본 결과 어릴 적 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만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 할수록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죠. 어쨌든 저는 그간 바쁘게 일정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정수 씨와 연락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 마쳤고 정수 씨와 서울 구경하는 일정을 잡았죠. 그 다음 날 아침 정수 씨와 만나 서울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았죠. 정수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서 어릴 적 보고 들었던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생각보다 편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본 후 저는 정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마지막 장소는 정수 씨의 음식점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날 리가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보내며 다음에 꼭 만나길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취재를 정리해서 기사화한 결과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팀장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이사님에게 호출받아 이사님 사무실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이사님은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어질 놀라운 정수 씨와의 이야기는 이번 화가 반응이 좋아 댓글에서 다음 화를 많이 요구한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엠마 기자의 의료 관광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